등비수열이고요. 자,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죠. 그리고 우리 저 차이를 뭐라 불렀냐? 공차라 불렀어요. 자, 그럼 등비수열은요, 두항 같은 수열이고요. 자, 두항사의 비율이 뭔 소리냐? A2 나누기 A1과 A3 나누기 A2와 A4 나누기 A3과 쭉 가서 AN과 AN-1을 나누었을 때 B가 같고요. 이 B를 뭐라고 그러냐? R이라고 그러고 공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을 거예요. 자, 얘네를 A1으로 나타내 보면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의 제곱 A1 곱하기 R의 세제곱 A1 곱하기 R의 네제곱 쭉 가면, 자, 두 번째 항에선 지수가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3, 다섯 번째는 4기 때문에 AN번째에서의 지수는 이거고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 항가요? 공비가 필요해요. 자, 근데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의 특징이 있었죠. 뭐였어요? n에 관한 1차식이었고요. 그 다음 n의 개수가 공차였어요. 그러면 등비수열은 n에 관한 지수식의 형태고요. 밑이 몇이다? 공비인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밑이 공비가 아니고 n의 개수가 1일 때가 의 밑이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AN이요. 3 곱하기 2의 1-2 의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첫째 항 뭐였어요? A에다 1은 값이었죠. A에다 1을 넣으면 A1은 3 곱하기 2의 1-2가 되면서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공비는요, 물론 이 항을 찾아가지고 나눌 수도 있지만, 자, 얘를 조금만 볼게요. 2의 1-2n 이거 다시 쓰면 요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겠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의 개수가 1일 때의 밑, 그게 공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 등차 수열 가지고, 등비 수열 가지고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얘가 60이고요. 이걸 이때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시오. 문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얘는요 A1 곱하기 더하기 A의 R이 60이고요. 얘는요 A의 R의 제곱 플러스 A의 R의 세제곱이 240입니다. 그러면 자, 얘를 R의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A의 R승이 되고 얘가 240인데 얘가 얼마예요? 얘죠. 따라서 R의 제곱이 60이고 R 제곱 곱하기 60이 240이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R이 2면 자, 얘를 A로 묶으면요
R이 2면 A는 20이 되겠고요. R이 마이너스 2면 A는 마이너스 60.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얘만 고르시면 되고요. 음수라는 말이 있으면 얘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등차 수열할 때 잠깐 안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차 수열 AN과 등차 수열 BN이 있어요. 이때 두 수열의 합과 곱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왜? 얘를 A의 A 플러스 B라고 보고 얘를 CN 플러스 D라고 보거든요. 얘는요 A 플러스 C의 N 플러스 B 플러스 D 또는 결국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B차 수열이 돼요. 그럼 등비수열의 경우는 있을 때요 둘의 곱도 등비수열 둘의 나누기도 등비수열이 돼요. 왜냐? 얘를 A 곱하기 R1의 n-1 얘를 B 곱하기 R의 R2의 요거라고 하면 이때는 AB의 R1 곱하기 R2의 n-1이고요. 지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둘 다 n에 관한 지수식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인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되는 경우가 문제에서 나와요. 자, 여기가 조건으로 문제에서 나왔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A1과 BN의 공비가 같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고난도로 나오게 되면은 저거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차를 해놓고선 기억해놓고 조건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럴 때 A형과 B형이 공비와 같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단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일반항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등차수열에서 중요했던 게 등차 중항이었죠. 등비수열도 있어요. 등비중항이. 자, A1과 A2와 A3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요. 그럼 결국 얘가 A1, AR, AR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등비중항은 뭐냐?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항이죠. 이 항의 제곱이 두 개의 곱과 같죠.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3라고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A2는 루트 A1 곱하기 A3다. 자, 등차 중항은 왜 중요했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가 중요했어요. 자, 얘는 언제 쓰이냐? 모든 항의 곱을 구할 때 씁니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나오게 되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2, A3, A4, A5의 모든 항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 AR 그리고 얘들의 곱이겠죠. 그러면 결론은 A 5제곱의 R의 10제곱으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얘는 등비중항인 A의 R의 제곱에 5승과 같겠죠. 따라서 모든 항의 곱은 어떻게 구하냐? 등비중항을 지수를 뭐로 적으면 항의 개수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나옵니다. 모든 항의 곱. 모든 항의 곱이 나왔다. 등비중항을 찾으시고 거기에다 항의 개수만큼 제곱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등비수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등비수의 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3분의 얘네들이 등비수를 이렇게요. x의 값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등비중앙 이용해서 x-4의 제곱은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1이고 3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3에 얘는 요게 되겠죠? 정리해주면 요게 되겠고 넘기시면 2x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번이 x가 될 수 있는 건 2분의 5 그리고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우요. 조금 수학 상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내게 되면 기출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나오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24x k는 0의 세 근이 등비수를 이룬대요. k의 값은. 자, 그럼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일반적으로 놓지만 우리는 등비수인 걸 알았으니까 알파, a, ar, ar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근계수로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두 개끼리 곱한 것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 개끼리 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두 개 가지고 이게 찾아내는 얘기예요. 그럼 A로 묶으면 얘는 뭐로 묶을 수 있죠? A제곱 R 이건데요. A제곱은 A 곱하기 A죠. 그러면 얘와 얘 값이 6이니까 6 곱하기 AR이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AR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AR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4가 돼서 K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그 정도예요. 해서 구해주시면 되시겠고 잠깐 쉬셨다가 정석 문제 풀고 넘기시다 보면요 등비수열의 합이 나와요. 여기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중요한 점도 별로 없고요. 할 건데 요거 단원이 등비수열이 총 3개로 4개로 구성되는데요. 등비수열 원리학계 그 다음에 도형에서의 활용. 근데 원래 계획은 얘네들은 내일 할 예정이었지만 여기까지는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까지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하이하이 1회분 정도만 풀 거니까 그건 따로 복사해줄게 많이 풀게 돼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